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다들 안녕하신지요? 저는 올해로 57세 아들 하나 있는 아줌마 아니 곧 할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사연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쓰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네요. 지금 제 아들은 사실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남편의 자식이죠. 참 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군요. 일단 저는 경상도 외딴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제가 태어났을 당시만 해도 저희 집은 먹고 살 만한 형편이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재산을 모두 챙겨서는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릅니다. 여자가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아무튼 제 나이 또래에는 흔한 이야기예요. 그 후로 여자 혼자 몸으로 우리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해서든 키워내시려 길거리에서 야채를 팔기도 하고 겨울이면 붕어빵을 파신 적도 있으시죠. 그렇게 꾸역꾸역 돈을 모아 제가 국민학교 들어갈 땐 학교 근처의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떡볶이며 오뎅 김밥 등을 파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저 친구들과 달리 매일같이 좋아하는 분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마냥 좋아만 했었네요. 자라면서도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쓰지 않을게요. 떠올리기도 싫거니와 너무 길어 정작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고생만 하다 몸져 누우신 엄마는 고등학생이었던 저를 두고 하늘나라에 가버리셨습니다. 다행히 좋은 선생님 한 분의 도움으로 겨우 졸업은 했지만 당장 있을 곳도 여의치 않고 생활비 한 푼 나올 곳 없던 저는 과감하게 엄마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바짝 일을 하니 수중에 어느 정도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근처에 아주 작은 점포를 하나 차고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분식집을 시작했네요. 저만 게을러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어디 굶어 죽기야 하겠냐는 각오로 참으로 부지런하게도 일을 했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손맛이 좀 있던 저는 조금씩 단골을 늘려갔고 2번 정도 넓은 가게로 옮길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연애도 몇 번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젊은 여자가 혼자 가게를 하다 보니 정말 저를 좋아해서 접근하는 남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한번 빈대 붙여보려는 쪽이어서 2~3번 이용만 당하고 크게 상처를 겪다 보니 나중엔 남자라면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저보다 5살이나 많았던 남편은 웬 남자아이를 데리고 저희 동네로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었죠. 철물점을 시작한다는 그 남자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얼마 전 아내와 사별하고 살던 집을 정리해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다니는 남자아이는 바로 사별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요. 처음엔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가게를 매일 아침 저녁마다 들리는 겁니다. 와서는 김밥을 꼭 2인분씩 사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김밥을 사가는가 싶어서 김밥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매일 김밥만 드세요. 다른 것도 좀 드시지. 라고 말을 했더니 그게요. 우리 아들이 여기 김밥을 너무 좋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리엔 젬병이라 늘 아들놈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혼자 살면서 가게 보랴 아들까지 보랴 얼마나 바쁘겠어요. 전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안쓰럽다기보다 아이 걱정부터 먼저 되더군요. 한참 자랄 나이에 김밥만 먹어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남편에게 파는 김밥 속에만 다른 재료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소세지도 넣고 버섯도 넣어보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겠다 싶은 재료들을 마구 넣다 보니 남편에게 파는 김밥만 팔뚝만하게 두꺼워지곤 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알아차린 남편은 아이고 오늘도 김밥이 뚱뚱하네요 라면서 자꾸 신경 써주시는데 거절하기도 어렵답니다. 자기도 아들 건강이 신경 쓰인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니까 꼭 받아주세요. 하며 제 손에 선물 포장이 된 얇은 박스 하나를 주고 가더라고요. 뭔가 하고 뜯어보니 스카프였네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늘색 바탕에 빨간 장미꽃이 수놓아져 있던 그때 일을 계기로 저와 남편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는 깊은 사이가 돼버렸네요. 처음엔 저를 어려워하던 아이도 진심과 정성으로 대하다 보니 차츰 마음의 문을 열었고요. 그때 이미 전 직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제게 청혼을 할지도 모른다는 걸요. 정말로 몇 개월 후 남편은 아주 어렵게 제게 청혼을 했고 어느덧 제 삶에 너무도 깊이 들어온 남편과 그 아이를 전 받아들였죠.
결혼이라고 특별히 준비할 건 없었어요. 제가 지내고 있던 집이 전세였기 때문에 그냥 내놓고 짐 챙겨서 남편 집으로 들어가면 끝이었지요. 남편과의 관계는 아무 걱정이 없었지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남편의 아이였는데 어느 정도 자기 아빠와 저 사이의 관계를 눈치챈 지 오래였던 그 아이 역시 저를 엄마로 받아들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도 진심으로 대했기에 정말 빨리 아이의 마음 문이 열렸겠죠. 처음엔 그저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저도 변함없이 분식집을 하며 돈을 벌었고 남편이 시작한 철물점도 제법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수입이 좀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욕심이라는 놈은 힘들고 부족할 때 찾아오지 않고 행복할 때 찾아올까요? 남편은 당시 하고 있던 철물점에 만족을 하지 않았어요. 하필 동네에서 질이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사업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그 인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진한 사람들을 꼬셔서 사업 함내 설치다가 망해먹었는 줄 아냐며 제발 사업에 욕심내지 말고 지금처럼 살자라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이미 남편의 마음은 기울었습니다. 누가 돈 보태달라 그랬냐고 성질을 내던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하는 거라며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다정하던 남편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리곤 한 달 정도 준비를 하는가 싶더니 사업이라고 시작한 게 노래주점이었네요. 그때만 해도 노래방도 그리 많지가 않았지만 노래주점은 더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애도 있는 사람이 하필해도 유흥 쪽 사업이라니 그때부터 전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초반에 장사가 진짜 잘 된다고 통장에 찍힌 수입을 보여줄 때도 날마다 어제는 매상이 얼마 올랐네. 또 오늘은 얼마가 예상이 된다는 말들을 들을 때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돈을 적게 벌더라도 철물점 하던 남편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때는 저나 아이에게 짜증 한 번 안 내던 사람이 노래주점을 시작하더니 잘해줄 땐 엄청 잘해주다가도 뭔가 삔또가 상하는 일이 있는 날에는 점점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술까지 자주 먹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 한마디 했거든요. 당신 지금 망가지고 있다고. 당신 스스로는 못 느끼겠지만 노래주점 시작하고 얼마나 짜증이 많아졌는지 아냐 물어봤어요. 마음에 상처 주는 말도 서슴없이 하고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노래주점 접고 다시 철물점 하자 부탁을 했었지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철물점 그깟 거 한 달 내내 팔아봐야 지금 가게 매상 며칠치도 안 되는 거 모르냐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밖에서 사람들한테 치이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냐고 전부 다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라네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남편을 보며 답답한 심정뿐이었어요. 거기다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다가오는 것도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아빠 직원만의 노래주점 사장이라고 적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보고 꽉 막혔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에게 비춰질 아빠의 모습 역시 제겐 걱정거리였는데 곧 더 큰 난관이 찾아온 겁니다. 남편이 가게를 열 때 투자를 해줬던 앞에 말씀드린 그 질 나쁜 인간들이 갑자기 한 번에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고 당장 그렇게 큰 현금이 없던 남편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 구하기가 불가능해졌죠. 역시 남편은 제게 사정 설명을 하며 돈을 빌려달라 부탁을 했고 전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된 건 사실이었으니 어떻게 해서든 망하는 건 막아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모아놓은 돈 2천만 원이랑 전세금 3천 합쳐서 5천만 원을 전부 빌려줬어요. 지금이야 5천만 원 하면 사업자금으로 작은 돈이지만 그때만 해도 벌써 10여 년 전이니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얼추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악랄한 인간들이 쳐놓은 고단수 함정에 남편은 그대로 걸려버렸고 결론은 돈 한 푼 못 건지고 그대로 노래주점을 빼앗기고 말았네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폐인이 된 게 말이죠. 초점 없는 눈에 며칠째 감지도 않은 떡진 머리로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만 찾았어요. 처음엔 한 병 그리고 두 병, 세 병 늘어가더라고요. 거기다 밥이나 안주 같은 건 일절 입에 안 댔고요. 그냥 깡소주만 계속 들이붓던 남편은 점점 포악해지다. 나중엔 저나 아이에게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이 망한 건 어떻게 시간을 들여 회복할 수 있다고 쳐도 사람이 망가져버리니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타이르고 뭐라고 해도 남편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젠틀하고 다정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늘 술에 취해 있는 패배자만 남아버리니 저도 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그냥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죠. 실제로 도망가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아이가 제게 그랬습니다. 그동안 결혼하고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아이는 제게 아줌마라고 하는 겁니다. 아줌마, 그냥 아빠랑 저 두고 가세요. 우리 아빠 옆에 계속 있으면 언제 맞을지 또 몰라요. 그래도 저는 아빠 아들이니까 옆에 무조건 있어야 하지만 아줌마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세요 아줌마. 라며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지나가더군요. 진짜 도망가 버릴까?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지금 상태의 남편이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등등 말이에요. 잠시 고민을 하고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디 갈 생각이 없다고. 그리고 한 번만 나한테 아줌마라고 부르는 혼내준다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다시 정신 차릴지도 모른다는 희망, 아니면 내 자식은 아닐지라도 결혼을 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것도 아니면 그저 인간이 가진 본능 중에 가장 강력하다는 모성애 때문이었을까요?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왜 우리 아들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봐도 짐 싸서 도망가는 게 정답인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남편은 없다고 생각하고 꾸역꾸역 살아냈어요. 남편이 술 먹고 주정하면 그대로 들이받고 당장 술부터 끊지 않으면 집에서 내쫓아 버릴 거라고까지 강하게 나갔습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남편은 힘으로 저를 이기지도 못하면서 허구한 날 술 내놔라 난리를 쳤지만 전 오히려 밥을 차려주면 줬지 절대 술은 안 사줬더니 이 인간이 이제는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서 누구한테 얻어먹는지는 몰라도 몰래 술을 마시고 들어오던 남편이 얼마 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말 그대로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며칠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실종 신고까지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봤지만 아예 그 지역을 떠난 건지 결국 못 찾았고 저와 아들은 그렇게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살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아들이 하루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더러 좋은 아저씨 있으면 자기는 괜찮으니 떠나가라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알고 보니 주위에 입산 인간들이 애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차피 진짜 엄마도 아닌데 조만간 아빠처럼 집 나갈 거라고 그랬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 아들을 불렀죠. 진짜로 나랑 헤어져도 괜찮냐고 말이죠. 사실은 우리 아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는 제가 더 잘 알거든요. 하지만 자기 마음과는 반대로 말하는 아이 같지 않은 배려심이 너무 속상하고 싫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다그치자 결국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저보고 가지 말라며 절대로 자기 버리지 말라는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길래 전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어설프게 속마음을 속이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살자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도 충분히 아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너 안 버릴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저희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몇 시간을 함께 울었을 겁니다. 그 일을 기점으로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게 떠나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네요. 오히려 절대로 자기를 떠나지 말라고 그러면 지구 끝까지라도 엄마 찾아갈 거라며 항상 당당하게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우리 아들은 부족한 환경에서도 진짜 멋지게 잘 커주었고 인류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대기업에 떡하니 한 번에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그동안 부지런히 뒷바라지 해줬고요. 가끔 좋은 남자라며 소개시켜준다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전 그럴 때마다 우리 아들 이야기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 아니니 어떻게 잘 구슬리면 아이는 자동으로 떨어뜨리고 여자만 데리고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내 속으로 낳았던 아니던 누가 뭐래도 제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정식으로 교제할 거라며 여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언제 저렇게 다 커버렸는지 그런데 얼마 전 그 여자친구에게 문자가 왔는데 결혼 문제를 상의하다 둘이 헤어졌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자네 집이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인 집안에다가 우리 아들을 더 좋아하는 터라 웬만하면 깨질 일이 없을 거라 여겼거든요. 전 너무 궁금해서 아들한테 물어봤죠. 대체 서로 그렇게 좋아하더니 왜 헤어졌냐고요. 그랬더니 딱 하나 원하는 조건을 말했는데 그걸 안 들어준다 하길래 헤어지자 그랬다네요. 그 조건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건 바로 결혼하자마자 합가를 하자 그랬다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등짝을 그냥 세게 때릴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못 살겠다 유난을 떨어버렸네요. 그나마 알겠다고 대답은 하는데 솔직히 저놈 고집을 제가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분명히 저랑 같이 살겠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요즘 고민은 언제까지 아들의 뜻대로 따라가야 하나 그거 하나뿐이네요. 제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마음 착한 아가씨를 만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긴 한데 그건 진짜 바람일 뿐이겠죠? 제 사연을 다 읽어주신 분들만이라도 응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물론 저도 아들이랑 살고 싶죠.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직접 배 아파 낳던 마음으로 낳던 한 번 자식으로 각인하면 평생 친자식이니까요.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